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가지산과 백운산에서 발원한 태화강. 백여리를 흐르면서 울산 곳곳에 절경을 낳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선바위의 비경은 빼어나기로 참 유명한데요. 경치뿐만 아니라 그 안엔 역사도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바위로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초겨울 강바람이 제법 싸늘하지만 그래도 태화강의 비경을 보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박차고 나섰습니다. 이야, 정말 태화강은 시시각각 다른 매력이 있네요. 이곳 중류에 오니까요, 이렇게 바위 절벽도 있고 이렇게 작은 자갈들도 굉장히 많고요. 꼭 계곡에 온 느낌이 들거든요. 이곳은 태화강의 어디쯤 위치한 곳인가요? 여기는 지금 태화강 우리 중류 이제 선바위입니다. 중류구나. 예, 선바위인데 우리가 태화강이 이제 바른 지가 두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첫째 공식적으로는 이제 가지산 살바위 맞습니다. 그거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백운산 탑골 두 곳이 있는데, 탑골이 조금 조금 더 길어요. 뭐 크게 길지 않지만. 그래서 그 강물이 이제 흘러 내려오는 곳이 우리가 이제 가이산에서는 쭉 내려오면 이제 황정자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소금길 따라 쭉 내려와서 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 경치가 참 좋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참 강물에 실려서 내려오는 게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참 저기 이제 우리 탑골에서 내려오는 그것은 대곡천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건 역사의 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다 보면 천전리 각석이, 국보 천전리 각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명한 방구대 안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같이 함께 흐릅니다. 그 흘러가지고 이게 이제 강물이 이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열리에서 만나가지고 합쳐가지고 여기 도로 온 거죠. 우뚝 서 있는 바위의 모습이 장엄하기까지 한데요. 멀리서와 달리 가까이서 보니 멋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 정말 이 차갑고 가파른 절벽이 지금 이 겨울 날씨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 같기도 하고요. 선생님, 저 선바위는 어떤 건가요? 그 선바위 저게 역사가 1억 년이 넘어요. 세상에! 원래 이제 우리가 자연사에 따르면 이제 저기 중생대 지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1억 년 세월이 지나면서 깎여가지고 이제 지금 높이 한 30m가 됐습니다. 수준까지. 근데 우리가 그 미국 지질학 그 연구 자료에 보면 만년에 30cm, 1피트가 이제 침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억 년을 계산하면 무려 3,000m가 깎여가지고 현재 30m가 된 겁니다. 아니, 잠시만요. 수중도 있다고요? 수중도 10m가 있고 수상물이요 20m가 있고 합계가 30m 좀 되는 높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이곳이 어떤 지형인지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바위입니다. 저 바위가. 그래서 우리가 자연사 지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1억 년, 상상이 되시나요? 공룡이 살았던 그 시절에도 이곳에 선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더 신비하게 느껴지는데요. 청동기 시대 원시인들도, 조선시대 선비들도 저와 같이 선바위 풍광에 빠져서 놀았다고 합니다. 저는 저 선바위를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요, 시문외한이지만 뭔가 이렇게 풍류를 막 읊고 싶어지거든요. 우리 옛 선비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선바위를 배경으로 한 시가 있을까요? 시도 있죠. 시도 있는데 먼저 선바위 저 밑에 가까이 가보면 이래 문고리 같은 게 많이 박혀 있어요. 왜요? 왜냐면 옛날에 이래 배를 타고 놀았잖아요. 놀 때. 그 배에 어떤 그 끈을 묶어 가지고 배를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보면 이래 문고리를 박아놨어요. 그걸 보면 옛날에 여기 배를 타고 풍류를 읊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왜냐하면 그 옛날에도 여기가 이제 유원지였습니다. 그 뭐 신라 때, 고려 때, 조선 때 유원지여가지고 그 울산의 기관장들이 그 봄이 되면 이제 가을이 되면 여기에 놀러를 많이 왔어요. 봄에는 이제 저기 이제 답청놀이를 이제 그 동구 방언진 쪽에 가고, 가을에는 선바위에 와서 이제 시를 읊고 놀았습니다. 조상들은 풍류를 아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배를 띄우고 놀았다니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저도 당장 선바위 가까이 가보고 싶은데요. 저만큼이나 이곳의 풍광에 놀란
조선시대 선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조선 세조 때 그 전필제 김종직이라는 그 사림의 시초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네. 여기 와서 이제 시를 읊은 시가 한 수가 남아가 있습니다. 어떤 시죠? 그래서 그 시를 좀 이래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8월 15일 날 절도사를 모시고 선바의 이밤일이 이제 선바입니다. 네. 1467년이니까 여기 이제 세조 때인데 8월 15일 날 네. 정해진 중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모 그 연행은 행 발로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그 가을에 그 이제 안개가 끼니까 반점 더 밖에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반은 안개 속에 갇히고. 그래서 가악은 요거는 새입니다. 새가 이제 탁 떨어져서 이런 고기를 물고 가다가 그 이제 철새가 이제 네. 오리가 고기를 떨어뜨렸어요. 떨어졌다. 그래서 물이 이제 그러니까 요 용추라 이 기분물이 빙빙 도는구나 이 이제 바위 주변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시인들 손이 시인이거든요. 시인들은 이제 해가 넘어갈 때마다 가을 되면 이게 와서 놀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노는 날 이제 가을이 되니까 비가 치잖아. 비가 오고 우레를 치니까 빨리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집 밑으로. 전필제 김종직, 조선시대 유명한 유학자인데요. 그분이 이곳에 놀러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바위 시를 남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를 지은 김종직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은 주로 이제 그 1400년대 이제 중반의 인물인데 이분은 이제 우리 살인파 그 살인파를 맨 처음 시작한 분입니다. 관악이 있고 살인파가 훈구파가 있는데 이 계획을 주도 맨 처음 시작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계획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이제 기존 그 신하들하고 이래 그 서로 마찰이 생겨서 특히 이제 이분이 비판적이니까 세조가 굉장히 미워했어요. 세조가 너는 그 중앙에 있다가 지방에 가거라 해가지고 유배를 가거라. 울산 병마절도사 좌수영의 병마평사로 내립니다. 평사는 절도사의 보좌관이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그 양반이 그렇지만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하고 또 계획을 또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 절도사를 모시고 가을마다 놀러 온 곳이 바로 여기 이제 선바위였고 그래서 선바위에 이제 시를 남기게 된 겁니다. 선바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수중보가 있어 가봤습니다. 강물의 흐름이 조금 다른 것이 다 이유가 있겠죠? 와, 이 물줄기 소리가 어찌나 힘찬지요. 옆에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예, 예. 근데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건 도대체 뭔가요? 이게 이제 그 어도 물고기 이제 길이지요. 이런 이제 볼을 못 차고 올라가니까 네. 저렇게 길을 쭉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기가 탁탁탁탁탁 이렇게 올라오도록. 아니, 어떤 물고기를 위해서요? 주로 그 연어죠, 연어. 연어! 예, 연어들 이제 올라오도록 이렇게 가을치에 들어와서. 아, 예, 예. 그런데요, 연어 말고도 혹시 이곳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나요? 많죠. 이제 옛날에 보면은 황어라고 있어, 황어. 그 여름에는 언어, 가을에는 연어. 그리고 또 사철도 숭어도 있어요, 숭어. 까숭어도 있고. 그래서 봄에 이제 그 황어가 올라오면 그 이 주위에 농민들이 그 소미 들고 잡거든요. 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때 이제 수기 막 날 때 그때 황어가 많이 올라와요. 오면. 그러면 이제 밭에 김에다가 막 뛰어 들어가서 이제 고기 보고 잡는다고 그랬죠, 황어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선바위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오싹한 시퍼런 곳이 바로 백룡담인데요. 이곳에 커다란 백룡이 살고 있었다네요. 그런데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던데 그게 예.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울산에 기우제를 지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6곳. 뭐 그중에 무령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그 황룡령이라고, 뭐 태화루 앞에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백룡담이라고 여기가 백룡담입니다. 왜 백룡담이냐면 우리가 오방색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하자면 동쪽은 푸른색, 청룡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붉은색, 또 북쪽은 흑색, 까만색, 서쪽은 백색, 가운데는 이제 황색. 황색. 이 오방색이라 네. 그러는데 여기는 울산 고을의 서쪽이라서 이래 힐백자 용이 있다. 그래 백룡담이라 그러죠. 그래 여기는 이제
기우제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냈냐면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항상 그 호랑이 머리를 가져와요. 호랑이 머리. 호랑이 머리. 호랑이 머리를 맨날 호랑이가 많았잖아요. 범 같은 거. 그 머리를 가져와가지고 머리를 올려놓고 이제 결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 머리를 물에다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집어 넣으면 비가 내린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저 위쪽에 쪽인데 그 자리에서 제사를 울산 그 부사가 와서 이제 울산 고을 그 군수나 부사가 와서 이제 절을 하고 제주가 되고 네. 그 마을에 여러 가지 그 원로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좌수들이 이제 옆에 서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내서 교제를 지내왔던 곳이 바로 여기 이제 백룡담 그것을 이제 선바위 그 이제 주 물까지요. 그러고 보니 선바 위의 백룡담이 더욱 신성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선바 위 옆 절벽 위에는 또 다른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용암정은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신기하다. 와, 뒷모습은 또 정말 다르네요. 세상에. 와, 진짜 큰데요? 와,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선바위의 풍광은요, 정말이지 기가 막히네요.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진짜 하나의 멋진, 거대한 조각품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희 뒤로 정자가 있는데요. 어떤 정자인가요? 저게 지금은 이제 용암정이라고 그러는데. 용암정. 예, 원래는 그 울산부사 이정인이 뭐 1796년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런데 이정인이라는 사람도 울산부사지만 그 사람도 이제 세운 목적이 뭐냐? 뭐 풍류를 위한 뜻도 있지만 또 이곳이 옛날에 그 살인파의 영수 전필제 김종직이 왔다 갔잖아요. 그래 그런 자기 선배, 그 관악의 선배요, 살인의 선배를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여기에 모시는 분이 누구냐면 송홍 이원담이라고, 이분은 이제 그 말하자면 1700년대 초에 이제 구광선 원장을 지냈고 울산의 가장 서원, 큰 사역 서원, 그리고 학성지를 이제 옛날에 건사인 부사와 같이 읍지를 처음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 이제 모시는 거는 그런 어떤 지역의 그 어떤 향토의 그 어떤 유학자들, 그런 곳에 대표적인 집합적인 그런 하나의 모이는 곳, 그분을 또 기리는 뜻, 뭐 그런 것이 함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지방 향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필제 김종직을 기려서 건립한 곳이라니 용암정이 달리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선바위를 처음 와봤는데요. 참 느낀 게 많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선바위는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이 자연, 이 대자연, 이 가을에 낙엽이 지는 대자연과 함께 이제 이래 그 우리 역사, 우리 향토의 그런 역사가 다 함께 어려 있는 곳이거든요. 또 이 선바위 자체는 울산의 기상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바위의 정신, 이곳의 정신을 잘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울산의 내일을 더 밝게 하는 문화의 바탕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백룡이 산다는 백룡담에 우뚝 서 있는 선바위. 산 좋고 물 맑은 이곳에 자연의 멋이 있고 풍류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울산의 자연유산이자 빼어난 문화가 있는 선바위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